안녕하세요. 유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염, 아토피 과연 완치가 가능할까? 엄마 아빠가 비염이 있고 피부가 안 좋으면 아이들한테도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가족력 유전.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특히 이제 비염이 심해서 네. 애도 비염이 심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과연 나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크면서 점점 건강해져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체증이라 하죠. 원활한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을 저희가 기체증이라 하거든요. 네. 기체증 없이 건강한 아이들은 계속 크면서 거본이 완화되고 점점 좋아진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아이가 뭐 잘 때 땀 흘린다든지 콧물을 자꾸 흘린다든지 코가 막히는 재채기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체질만 보기보다는 아이의 몸을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해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기체증 없이 자라면은 이런 뭐 알러지 질환이나 피부 질환이 거의 없을 건데요. 기체증이 생기지 않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사실 완치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선과 또 표가 드러나지 않게 관리는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오늘 결론이긴 한데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자면 기체증, 이 모든 피부, 코 증상 내지는 또 우리 기침 증상들 이런 것들이 기체증, 기가 차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기체증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니까 과연 기체증이 뭘까요? 이것도 기체증일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조건 음식에 취한 것만 체증이 아니고요. 기운에 취한 것도 기체증이거든요. 아무래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비염이라든지 네. 피부가 안 좋으면 아이들도 코라든지 피부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호흡기에 약하고 네. 엄마가 소화기에 약하고 그러시게 되면 아이들도 호흡기라든지 소화기가 좀 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다 생각하면 안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크면서 계속 몸이 바뀌게 되거든요. 네, 네. 좀 더 건강하게, 좀 네. 더 컨디션 좋게 만들어서 성장을 시키게 되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이 원활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이제 아이가 있고 있는 뭐 열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코막힘, 피부가 가렵다든지 네. 또 이제 자다가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 야제증 같은 경우도 네. 그런 부분도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래 코가 잘 막히고 안 좋으니까 비염이니까 우리 아이는 똑같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엄마의 기체증 자체가 타고났다 하더라도요. 엄마는 사실 기체증이 생길 만한 음식을 많이 먹었던 엄마라면 우리 아이가 그럼 내 증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먹었던 음식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것을 우리 아이한테 답습시키지 않아야 기체증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기체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음식이 그런 것을 많이 일으키는지를 인지하시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건데요. 그 기체증은 사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데 오늘도 얘기합니다. 달달한 달다구리, 단맛 음식,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또 하나는 과일도 그 과당이 많기 때문에 달다구리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식하게 되면 기체증이 쉽게 생기고 기체증이 장기화되면 이런 만성적 질환들, 아토피, 그 코막힘, 비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일이라는 독약이라는 저희가 영상이 네. 생각보다 어머니들께서 또 굉장히 특이하게 인기가 많죠. 특이하게 생각하시고 네. 좀 꼼꼼히 보시게 되는데 예, 예. 이게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이 소화기에 약하고 특히 장 기능이 약하다 그러면 이게 과일 자체가 당이 몸에 열도 뭉치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장내 유해균을 자꾸 증식시키거든요. 그렇죠. 유해한 균을 그래서 먹이게 뭐 되죠. 변비 때문에 뭐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을 많이 드시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그 독이 과다하게 되죠. 되면 오히려 장에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독성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피부라든지 호흡기라든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것처럼 뭐 여러 가지 지금 육아서 정보가 진짜 많거든요. 네. 뭐 인터넷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애는 왜 자꾸 감기가 걸리고 좋은 것도 많이 먹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네. 애는 자꾸 아프고 잘 크지가 않는다. 그게 그렇죠. 왜일까?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의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그 특성을 체크해야 돼요. 아, 얘는 소화기가 좀 약하구나. 얘는 호흡기가 좀 약하구나. 얘는 잘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는 거 보니까 이게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쏠려 있는구나. 네.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체크해서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게 육아를 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에 있어서 단 음식을 좀 피한다든지 네. 특히 이제 열이 많이 상체 쪽에 차는 애들이 저희가 특히 권하는 게 운동. 그렇죠. 열이 분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위쪽으로 올리는 열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이 아이는 상처 조혈증이 없습니다. 땀 많이 흘리는 아이들 그리고 잠자면서 많이 뒤척이고 시원한 것만 찾은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 조혈증 위쪽으로 열이 뜨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게 되면서 아이들이 커 나가게 되면 키만 크는 게 아닙니다. 네. 호흡기도 계속 좋아지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가면서도 감기가 계속 걸려버리게 되고
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운동량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살이 찐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서 몸이 균형이 깨져 버리게 되면 엄마 아빠가 만약 호흡기 약한 체질이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약한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먼저 알고 그거를 보완하는 쪽으로 아이를 관리하게 되게 되면 아까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체질적 부분도 많이 개선시킬 수 있고 완치의 개념보다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리의 개념으로 해서 아이가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체질을 갖고 있다. 비염, 아토피가 있는 체질이라면 본인이 그렇게 그런 인자를 일으키는 음식을 뭘 먹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잘 체크해서 우리 아이한테 그 부분을 답습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해결 방안입니다. 네, 이것이 정확한 아이의 체질에 맞는 맞춤 육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